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때 한국 깃발을 달았던 유조선이 매각된 후 한국 항구를 떠나면서 당국에 북한을 다음 목적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출항 허가가 내려진 이 유조선은 불과 3개월 뒤 실제로 북한의 유류를 나르는 등 대북제재 위반 핵심 선박으로 사용됐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대북제재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선적 위상의 유콘코어입니다. 유콘코어가 지난 2019년 한국을 기항했던 당시 한국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입출항 정보에는 차항지, 즉 다음 목적지가 북한을 의미하는 알파벳 코드 KP로 적혀 있고 차항지 항구 이름에는 한글로 북한 기타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유콘코어는 차항지가 북한으로 적힌 내용을 토대로 3월 22일 출항 허가를 받은 뒤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후 뉴콘코어는 불과 3개월 만인 2019년 6월부터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저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직접 유류를 싣고 북한 남포에 입항을 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같은 해 중순에는 또 다른 선박의 이름과 등록 정보를 도용해 국제해상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위장을 목적으로 중국 항구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모습까지 목격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콘코어는 2020년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연례와 중간 보고서 5개 모두의 이름을 올리면서 대북제재 권고 대상 선박으로 매년 지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차항지를 북한이라고 보고한 뉴콘코어의 출항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선박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도 미리 차단될 수 있었던 셈입니다. VOA는 11일 해양수산부 관계자에게 뉴콘코어의 출항을 막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뉴콘코어가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날 때 선적했던 물품의 양과 종류는 무엇인지 등을 문의했지만 12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에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업계 관계자는 VOA에 선박이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았다면 한국 정부가 이 선박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했어야 했고 만약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한 걸 모르고 지나갔다면 이 역시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선박이 북한 선박 혹은 북한의 통제 아래 있는 선박이 돼 나타나는 점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도 별도의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과의 선박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은 최근 1년의 실험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개선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ICBM 체계가 설계된 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정확히 평가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최근 갱신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최근 실험을 재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과 관련해 북한이 2017년과 올해 초 다시 한 1년의 실험을 통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ICBM 체계의 신뢰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 추가 실험 없인 북한은 물론 누구도 이런 미사일이 설계된 대로 작동할지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정책의 핵심 요소는 기동성과 신뢰도, 효능, 정확성, 그리고 생존 가능성과 같은 특정 핵심 기능들을 개발, 확인, 입증하기 위한 계속되는 실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화성 15와 화성 17 ICBM, KN-25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최신 미사일은 기동성과 위력, 정확성을 입증했고 비행 중 요격이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징들은 북한의 실험 프로그램이 탄도미사일 전력의 신뢰성과 효과,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실험들은 점점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증대된 작전 훈련과 함께 북한의 영내 핵억지 전략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패턴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 소식통과 일반 공개 자료 분석을 인용한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2018년 폐쇄했다고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징후가 관측됐고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고위급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며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실험 등과 관련해 북한이 핵전투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이런 역량은 영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피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접근법은 핵전투 역량을 보여주며 역량의 신뢰성을 높이면서 북한의 억지와 강압적 외교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군사위원장이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군 고위 당국자들과 잇따라 만나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11일 한국을 방문한 바우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서 장관을 접견하고 나토와 한국 간 안보 협력을 비롯해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안보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바우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나토와 한국이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국방 분야 실질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했고 서 장관은 바우어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우어 위원장은 이에 앞서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을 만나 나토와 한국이 지속적인 군사교류를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했으며 특히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영내 안보와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한국 합참은 전했습니다. 최근 배정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전량을 북한의 수용 거부로 취소했던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가 열흘 만에 코로나 백신 183만 회분을 북한에 다시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백스의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마켓 안내판에 따르면 북한에 새로 할당된 백신은 182만 8,800회분으로 이는 코백스가 북한에 배정한 모든 백신을 취소했다고 밝힌 뒤 열흘 만에 다시 배정된 것이며 다만 어떤 회사의 백신이 배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백스 측은 이날 이번 추가 백신 결정이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도입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느냐는 VOA의 질문에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며 답신을 미뤘습니다. 앞서 코백스는 최근 북한에 배정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8만 8,800회분을 모두 취소하면서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일환으로 백신 접종을 결정하면 향후 배분 계획을 통해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는 수령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었고 시노백 백신은 코로나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에 재배정할 것을 권고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기독교 흔적을 지우고 미국 선교사들의 공로를 지속해서 왜곡하고 있다고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외조부와 부모 모두 한반도에서 기독교 선교사로 활동한 가정에서 자란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11일 VOA에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치적으로 강조하며 여러 번 찾아간 평양 보통강변의 경루동 고급주택구역은 과거 동아시아에 파송된 서방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공부했던 평양 외국인 학교가 있던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한국 호남신학대학 설립자인 아버지 조지 톰슨 브라운 선교사와 어머니 메리 하퍼 브라운 선교사 모두 평양 외국인 학교 졸업생이라면서 1945년 해방 후 소련에 이어 김일성 전 주석이 1970년대까지 이 지역에 살았고 이후 딸인 김경희가 살면서 부지가 보존됐지만 이번 경루동 고급주택 건설로 흔적조차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최근 선교사의 탈을 쓴 승량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과거 환자를 상대로 인체 해부 실험을 하는 등 야수적인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으로
선교사들이 한국의 근대화와 의료 발전 등에 공헌한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